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5,377억 원 순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관들이 4,755억 원 이렇게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거의 1조 정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 방어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지수는 더 크게 하락했을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엄청난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0.79% 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엄청나게 또 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만은 기관하고 개인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조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IMF를 거치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기업들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찾아본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잠시 한번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 대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것을 보면은 56.15%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그 일가 소유인 줄 아는데 50%가 넘는 주식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각기 막 찢어져서 있기 때문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만약에 지금 상속세가 우리나라 많다 아닙니까? 한 번만 더 내려가면은 저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은행 관련주 많이 넘어갔다 그랬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KB금융 보면은 KB금융의 주식은 이렇습니다. 65.78%가 외국인들 소유입니다. KB금융은 예전에 주택은행을 이렇게 합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상당히 계속 커져 왔는데, 발행된 주식의 65%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경영권을 저렇게 행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단합을 해서 경영권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언제든지 최고 경영자가 외국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KB금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은행 하나 큰 회사, 신한지주 큰 회사입니까? 또 보면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54%가 외국인들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는 SK텔레콤, 외국인이 서로선가요? 와서 이 회사 가져가려고 그랬죠. 지금 SK텔레콤은 71.42%가 외국인들 소유입니다. 굉장히 많죠. 또 그리고 우리 참 피땀 흘려 가지고 만든 이 우양우 정신이라고 하는 이 포스코 50.83%가 외국인들 소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지분들을 쭉 나눠서 보면은 한 절반 이상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소유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대주주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1대에서 2대로 넘어가고 2대에서 3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 기업의 지배 구조가 점점 약해지죠. 그러다가 이번에 공정거래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기업 간 일가 몰아주기, 또 그 규제로 인해서 지배 구조는 더 느슨하게 되었습니다. 한 20% 이상 부여하지 못하죠. 또 그리고 순환고리, 출자고리 끊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기업들이 많이 정리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지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을 한국인들이 이렇게 맡고 있는데, 최고 경영자가 외국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가 말 그대로 외국인 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미 지분 구조상으로는 외국인 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상당수 기업들이 외국인 회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두려운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이 나라의 기업이 외국인 소유가 되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하나 두려운 게 바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외국인 소유가 된다는 것 역시 진짜로 두렵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소유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헐값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1997년도 IMF 외환 위기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섣불리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까불어 사타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당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헐값에 넘어가 버렸죠. 그 결과 지금 이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보유고가 뭐 많다 뭐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가계부채가요 엄청나요. 지금 2020년 2,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1637조 원 이렇게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 중 상당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가계부채가 크고 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IMF 때처럼 국제 신용평가사 뭐 무디스나 뭐 피치나 이런 그 회사들이 우리 한국 신용 등급을 이렇게 예전보다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높은 등급에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높은 그런 등급입니다.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예전에 그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제 한번 박살이 날 때 신용평가사들이 그 부실 채권들 신용등급을 굉장히 높게 줬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등급을 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부실화된 채권이었죠. 그러니까 절마들이 어떻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IMF나 또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쟤들은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를 문제 삼아 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삼아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면 자금 조달이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려워져요. 그렇다가 재수없이 IMF와 같이 달러 부족 사태가 한 번 더 이렇게 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금 경색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IMF나 또 다른데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죠. IMF 때는 그나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업 지분을 팔아가지고 경영권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 실제 대주주는 기업 지분을 작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몇 배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상속세도 커서 이렇게 자꾸 한번 대를 이어갈 때마다 이 경영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뭐 법개정으로 이 경영권 연결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순환 출자 뭐 다 정리돼 버리고 하게 되면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중국 자본이나 아니면 외국 자본들이 저렇게 지금 그대로 사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자금 IMF와 같이 우리나라가 신용 경색을 한번 더 겪어가지고 외환 부족 사태를 겪었을 때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정말로 싼 가격에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은 다 뺏기게 돼요. 그러면 나라의 기업들이 다 뺏기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에 돈 벌어주게 되면은 그 번 돈을 기업은 언제든지 이렇게 해외로 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기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도 반드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문제 삼아 국가부채를 문제 삼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지금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연쇄적으로 막 터지기 시작하면 한 방에 싹 무너져 버립니다. 10억짜리 집 정말로
뭐 조금 거짓말 못하면은 1억에 팔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의 그 투자회사들이 들어와서 예전에 여러분들 유럽 재정 위기 때 한번 보세요. 저 미국 자본이나 다른 나라 자본들이 스페인의 부동산을 10,000채씩 구매했습니다. 10,000채씩. 10,000채, 20,000채 이렇게 구매를 했다니까요. 지금 뭐 근처 신도시 지어지는 게 뭐 신도시 하나당 10,000채, 좀 큰 건 한 30,000채, 더 큰 거는 좀 더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신도시 하나씩 쑥쑥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 싸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때 그렇게 싹 들어와서 자기 소유를 했다가 다시 그 가격이 예전만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되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시 유동화 정권으로 만들어서 은행 이자보다 임대 수익이 크니까 또 되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 부동산을 이만큼 높은 것을 요만큼 싸게 사서 다시 이만큼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채권으로 만들어서 다 쫙 뿌려버리고 자금 회수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나라 게 아니죠. 우리나라 부동산도 우리나라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인데 이 주식시장의 이 기업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부동산도 뭐 이제 다 임대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실제 매매할 수 있는 물량이 더 작아지겠죠. 우리 게 아니고 이래 되면 이 국민들은 진짜 노예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높은 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싫은 소리 참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걱정이 돼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정의를 실천하면서도 우리나라 이 기업들을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고서 한다든가 또 그리고 상속을 해서 지분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경영자들이 어떻게 그 회사 지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고 가야지 그냥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래 법대로 고지것대로 착해서 그래요. 이게 요령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지것대로 다 해서 칼자루시 쭉쭉 했을 때 그 빈틈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 중국 놈들 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 진짜 어렵게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돈과 만들었어요. 진짜 이게 식민지 그 대가로 만든 건데 우양우 정신으로 이거 안 되면 죽자 빠져 죽자 이런 이 불굴의 정신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중국이 들고 가버렸다. 아니면 뭐 미국이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한두 개입니까? 이 기술력 있는 회사들 쌍용차 보십시오. 중국에서 들고 와서 기술 빼먹고 인도에서 들고 와서 뭐 빼먹고 너덜너덜 그렇게 회사가 변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했을 때 그냥 기업 자체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대한 예전에 아마 기업가들이 지금 이 불굴의 이 대기업을 만들 때 전 그 어떤 국가를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 기업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싼 값에 주어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해서 해체시켜서 뭐 기술만 빼고 버려버리든가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버리고 버려버리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나 지금 이렇게 나라의 기업과 부동산이 다 뺏긴 상태에서 사는 것과 뭐가 별반 다름이 없습니까? 저는 진짜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조금 너무 급한 면이 있지 않나. 적어도 우리 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해서 계속 한국인 소유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우리 한국인들이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그 기업들이 커지게 되면 그 부를 국민들이 나눠 갖는 거지.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도 뭐 다 투기로 몰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권장하고 이 주식 투자야말로 애국이다는 그런 관점을 지금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애들한테. 그리고 올바른 투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거는 기회가 없습니다. IMF 때 그렇게 뺏겨버리게, 사실 그냥 뺏긴 건 아니잖아요. 술수에 넘어가서 헐값에 넘긴죠. 어쨌든 팔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돈 주고 되사와야 됩니다. 예전에 아마 저기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국채보상운동. 일본 애들이 한 10년간 경제적 수탈 시기에 한국 뭐 어떤 자산들 그냥 내놔서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뺏들어간 거 아닙니다. 헐값에 사갔어요. 그래서 사가니까 그 채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 갚자. 돈 주고 다시 세우자. 우리나라 거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뺏기게 되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발 진짜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사는 것도 애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렵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 금융투자 뭐 연기금 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 뭐 이렇게 기관들 다 팔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을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 형편이 조금 나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보니까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29종목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이렇게 해서 그렇대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코스닥에 그나마 조금 수급이 나와서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코스닥에서는 그 코스피에서는 별로 종목이 없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지만 빨리 볼게요. 빨리 해서 괜찮은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도 한번 볼만한 종목입니다. CJENM입니다. 자, 그리고 자, 좀 더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더 어중간한 상태. 자, DO 요 종목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자, 어중간한데 자, 성화이텍도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또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작은 종목이니까 내려갑시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어중간합니다. 자, 어중간하네요. 자, 오늘 앞서 보여드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오늘 몇 종목 이렇게 많은 종목이 검색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종목은 앞서 잠시 멈춘 그런 종목 몇 종목밖에 없습니다. 자, 여튼 어떤 면에서 저는 현재 상황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늘어나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이제 두 개 다 동시에 문제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과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이 저는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은 골치 아픕니다. 인구 구조를 봤을 때도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고 이게 나라 걱정이 솔직히 진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시황을 통해서 높은 분들에게 조금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또 그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라도 제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장난삼아 하지 말고 진짜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 자칫 잘못해서 이 기업의 주식마저 지금 이미 IMF를 통해서 50% 이상 넘어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나마 그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경영권을 순환 출자로 이렇게 방어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순환고리를 다 끊다 보니까 이 기업 경영권 어떻게 방어를 했냐면 비상장 회사를 키워서 그걸 갖다 또 우리는 최근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합니다. 키워서 상장을 시켜서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순환고리도 끊겨버리고 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 때문에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기업 경영권을 가지는 이 작업도 지금 앞으로 힘들게 되었어요. 이제 한 단계 딱 더 넘어가면은 기업 지배고리가 완전히 느슨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시장 충격이 왔을 때 그 빌미는 기업보다는 부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알아도 한번 폭락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이나 부동산에는 쓸어갈 수도 있다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진짜로 나라를 지킨다. 진짜 그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럴 때 국채 보상 운동이 아니라 지금 진짜 애국하는 심정으로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